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진화 헬기와 인력, 차량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우리 군도 투입됐습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는 화재 발생 지점에, 지상 병력은 완전히 진화된 구역에 투입돼 안전에 유의한 가운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불이 완전 진압될 때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방침인 가운데 군에서도 발화점 관측이나 뒷불 감시 등 임무는 물론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현재 진화 헬기와 인력, 차량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우리 군도 투입됐습니다. 경남 산청에서는 산불 진화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군도 헬기와 병력을 투입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박인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산불 발생 나흘째 이곳은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 능선 여러 곳에서 아직도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는데요. 산불 3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기준 진화율은 65%를 기록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청뿐만 아니라 불이 번진 하동에서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산불 영향 구역은 1,487헥타르, 불 길이 50km 가운데 32.5km는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금일은 어제와 달리 연무가 적어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는 36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지상에서는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도강력진화대, 소방, 군인 등 2,341명을 투입해 민가와 시설로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진화 작업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육군 항공사령부는 항공전력을 총동원해 산림과 소방당국을 돕고 있습니다. 산청에는 육군 201 신속대응여단, 하동에는 육군 39사단 기동대대 병력들이 소방활동 지원을 위해 투입됐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이제 소방 헬기나 일반 헬기로만 생각했는데 군 헬기가 뜨니까 우리도 군 헬기가 우리 동네까지 일을 해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딴 데도 산불이 많이 나가 있으니까 지금 흩어지는 상황에서 또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으니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에 시작된 산불은 좀처럼 기세가 꺾이지 않고 오히려 하동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에는 연무가 짙어 헬기의 산불 진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연무가 줄어들어 진화 작업에 속도가 붙을 거란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한편 지금까지 진화 과정에서 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청과 하동군 주민 700여 명은 학교 등 17곳으로 대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경남 산청군 산불 진화 현장에서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네, 이어서 경북 의성군 대형 산불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의성군 일대에서는 지난 22일 시작된 산불이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진화율이 65%가 가까이 올랐지만 강한 바람 등으로 주불이 쉽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출과 동시에 민가로 향하는 산불을 최대한 저지하면서 진화 헬기와 인력, 차량을 투입해 피해 최소화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차성유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경북 의성 산불 피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어제 야간에 산불 특수진화대원 1,800여 명이 투입돼서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아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주불이 잡히지 않았고 전체 화선 120여 킬로미터 중 잔여 화선 길이가 40여 킬로미터에 닿으면서 불길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 지역 산불 영향구역은 6,800여 헥타르로 전국에서 일어나는 산불 중 규모가 가장 큰 상황입니다.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 심각 단계와 함께 대응 3단계 역시 사흘째 유지되고 있는데요. 어제 산림청은 의성 산불 구간에 있는 송전선로를 운영 정지한다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과 창고 등 건물 등 90여 채가 불에 탔고 인근 마을 주민 1,500여 명이 의성 실내체육관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인근 요양병원에서도 300여 명의 환자가 대피소로 이동해 있는 상황인데요. 대피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희들이 그때 그 상황은 정말 마음에 너무 참담해가지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그래도 어른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보행 어르신들 먼저 참 엘리베이터로 모시고 와상 어른들은 막 늦게 또 선생님들이 다 오시고 후송도 그랬습니다. 각자 여기 119 차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네, 그 산림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현장에서 활동 중인가요? 네, 현재까지 수리온 등 군 헬기 18대를 포함한 진화 헬기 50여 대와 장비 300여 대, 소방과 군부대 등 인력 2,600여 명이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산불 특수진화대는 화재 발생 거점에 투입돼서 불길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지상에 투입된 54단 장병들은 완전히 진화된 구역에서만 안전모와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안전에 유의해서 잔불과 도로 통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 진화율이 평균 65%로 올랐지만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방당국이 오전 내로 주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 현장에서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압될 때까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우리 군 역시 장병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가운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헬기 110여 대를 총동원해 산불 진화에 나서고 있으며 소방청과 지자체도 민가와 국가 기반시설 보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피해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6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도 24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한 가운데 진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이작전 사령부를 중심으로 육군과 해병대, 공군 등 약 1,350여 명의 장병과 항공사와 공작사 헬기 35대 등 가용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해서 산불 진화와 잔불 제거,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격훈련 등 부대훈련 간 산불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예하부대에 강조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대형 산불 관련 소식은 KFN 뉴스에서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무청은 산불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본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연기와 동원 훈련 면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역 의무 이행 연기는 병역 판정 검사와 현역병 입영, 사회 복무요원, 대체 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재난 지역에서 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병력 동원 훈련은 특별 재난 지역에서 예비군이 피해를 본 경우 지자체장이 발행한 피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잔여 훈련이 면제됩니다. 연기와 면제 신청은 전화와 팩스,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석종권 방위사업청장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KF-21 공동개발 지속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김초란 기자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석종건 청장이 현지 시간 21일 도니 에르마완 타우판토 인도네시아 국방차관을 만나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과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면담은 지난해 1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된 인니연구원의 KF-21 기술 유출 사고 이후 이루어진 첫 고위급 면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석 청장과 도니 차관은 양국의 공동이익을 위해 KF-21 공동개발 협력을 지속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분담금 납부 방안과 양국 간 공동개발 합의서의 조속한 개정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또 인니 국영항공회사의 협력 의지와 생산 능력을 확인하고 IFX 생산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상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석 청장은 이번 면담에 대해 그동안 다소 경색된 양국 방산협력 분위기를 전환해 정상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성장 잠재력이 큰 동남아시아에서 KF-21 공동개발과 생산을 포함해 인도네시아와의 방산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니 차관은 현재 정상 진행 중인 KT1 수명 연장 사업과 T50 2차 사업 등을 돌아보면서 한국산 장비의 우수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양측은 올해 6월과 10월 각각 개최 예정인 양국 방산 전시회를 통한 교류를 약속하는 등 양국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습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안보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백지용 기자입니다. 타스와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북한을 방문한 쇼이구 서기는 김정은 위원장과 2시간 이상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쇼이구 서기는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따뜻한 인사와 안부를 전하고 싶다며 푸틴 대통령이 일전에 도달한 합의 이행에 최고의 관심을 기울인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양 정상이 서명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언급하며 이 조약이 양측의 파트너십과 전략적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수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이 조약을 준수할 무조건적인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한다며 조약이 양측 이익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쇼이구 서기가 북한군 포로 처리 문제와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도 논의했을 것이라고 타스와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전했습니다. 한편 쇼이구 서기는 올해 전승절 80주년을 비롯한 대규모 행사와 접촉이 많을 것이라며 예정된 행사들을 명예롭게 기념할 것을 확신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언급이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조율과 관련돼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5월에 있을 전승절에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방문할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전 유지가 한중일 3국의 공동이익이자 책임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은진 기자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22일 도쿄 외무성 이쿠라 공관에서 열린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영향을 받는 3국의 소통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군사 협력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북한이 우크라이나 종전 과정에서 보인 잘못된 행동에 대해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세계 경제의 부진을 배경으로 3국이 소통 강화와 신뢰 증진을 통해 지역 평화와 발전에 더 많은 안정 요소를 제공할 필요와 책임이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야 일본 외무상은 내가 먼저 북한에 의한 핵미사일 활동과 러북 군사협력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 비핵화가 공통의 목표이며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비롯해 긴밀히 의사소통하고 싶다는 점을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한일중 정상회담을 적절한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작업을 가속하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와 북부에 동시에 공세를 펼치며 하마스를 압박하는 동시에 레바논 헤즈볼라와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3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 서부 지역 일대 포위 작전을 완료한 데 이어 북부 지역에서도 본격 지상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인프라 해체와 가자 남부 통제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41명이 추가로 숨지고 61명이 다쳤고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시작 이후 사망자가 총 5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도 4개월 만에 최대 규모의 교전을 벌였습니다. 전날 레바논에서 발사된 로켓을 격추한 뒤 레바논 남부 지역의 헤즈볼라 로켓 발사기 등을 대규모 공습하며 이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영토에서 미사일을 쏜 것에 보복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헤즈볼라는 로켓 발사에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계속 공격하기 위해 구실을 꾸며내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미 공군이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 F-47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United States Air Force is moving forward with the world's first sixth generation fighter jet. Number sixth generation. Nothing in the world comes even close to it. 미 공군의 6세대 전투기 F-47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 F-22 레터가 첫 공개된 지 28년 만에 6세대 전투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미 공군에 의하면 F-47은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지난 5년 전 엑스플레인의 일환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며 사업 대상자로 보잉사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F-22 대비 더 늘어난 항속거리, 더 진보된 스텔스, 더 감소된 유지인력과 인프라가 F-47의 특징입니다. It's something the likes of which nobody has seen before in terms of all of the attributes of a fighter jet. There's never been anything even close to it, from speed to maneuverability to what it can have to payload. F-47의 이름은 미 공군이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1947년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활약한 P-47 선더볼트, 그리고 47대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의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체의 대당 가격은 3억 달러 가량이며 2028년 도입 승인, 2030년 첫 조달을 목표로 한다고 미 의회 예상국은 밝혔습니다. 미 공군은 F-47을 통해 세계적 입지를 강화하며 적보다 우위에 서겠다는 방침입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 사회 각 분야의 공로자들에게 수여하는 훈장, 그중에서도 군장병들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이 있다고 하는데요. 군인의 명예를 더욱 드높여주는 훈장에 대해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군장병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이 있다고 합니다.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 훈장.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에서 그 공적을 표창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 우리나라는 1900년 훈장 조례를 공포하며 훈장 제도를 시행했는데요. 최초 시행 당시 4종이었던 훈장은 현재 12종으로 늘어나 사회 각 분야의 공로자들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한 훈장. 그중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가장 빛내주는 훈장이 있다는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훈장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 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이고요. 보국훈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두 훈장 모두 훈격을 5등급으로 구분합니다. 특히 보국훈장은 평시 근무 유공을 인정해서 계급에 따라 훈격이 결정됩니다. 무공훈장 중 가장 높은 등급인 태극 무공훈장을 첫 번째로 수여받은 사람은 6.25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인데요. 지난해에는 수여식이 치러진 지 74년 만에 실물 훈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에게 수여하는 무공훈장과 보국훈장, 특별한 혜택도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무공 보국훈장 수훈자와 유가족에게는 의료, 교육, 취업, 대부, 복지, 그리고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 제작비 등이 지원되고요. 여기에 60세 이상 무공훈장 수훈자에게는 매월 50여만 원의 무공영예수당이 지급됩니다. 군 장병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수여하는 훈장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 혹은 동맹국 군인의 뛰어난 공적이나 타의 모범이 되는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제도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의 무공훈장으로
명예훈장이 있는데요. 오직 자국에 소속된 군인에게만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명예훈장을 수여한 자에게도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특별연금과 함께 각종 교통수단 비용 지원, 자녀의 사관학교 특례 입학, 특별 번호판, 국민묘지 안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해 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자의 용기를 지하하는데요. 10,000파운드의 연금과 함께 자신의 이름 뒤에 VC라는 머리 글자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프랑스에서는 1802년 나폴레옹 1세가 전쟁에서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기 위해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제정했는데요. 현재는 사회 각 분야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훈장을 수운한 사람에게는 훈장의 등급에 따라서 특별 연금이 주어지는데요. 이는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금액은 연간 6에서 36유로 사이라고 합니다. 군 장병의 명예를 더욱더 드높여주는 훈장. 훈장 이상으로 반짝이는 군장병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잠수함 사령부가 21일 진해 군항 잠수함 기지에서 수중 경계시설물과 환경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잠수함사의 부대 방호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부대는 육상과 해상 경계시설물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상황별 조치 교육과 실전적 훈련으로 기지 방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사령부 정보통신대대가 17일부터 21일까지 25-1차 지휘통신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훈련에는 부대와 육군 7기동 군단 정보통신단 장병 90여 명과 차량 2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실제 상륙작전 환경을 고려해 이미지역 통신소 개통을 비롯한 합동 통신 능력을 숙달하고 전술관을 공유했습니다. 육군 30기갑여단이 17일부터 21일까지 파주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과 함께 한미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상과 지하작전을 통합한 입체전 수행 능력을 키우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훈련에는 300여 명의 한미 장병이 참여했으며 주야간을 쉬지 않고 훈련을 진행하며 전투기술과 팀워크를 높였습니다. (3월 24일)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은 어제보다 더 강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 산불이 집중된 경북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면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인 가운데 해안 산악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은 오후부터는 낮은 구름이 들어와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은 강수가 예상되는 한반도 북부를 제외하고는 서쪽에서 넘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한반도 중서부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이후 구름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안으로는 해무가 발생하여 오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부산 7도로 평년보다 다소 높겠으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대구 25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강풍으로 인해 해안과 산지의 무인기 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으며 오후 중반부터 동해상에서 높은 파고로 인하여 해상 작전이 일부 제한되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 오후 기압골이 통과하여 북한을 시작으로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 이후부터 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소강되겠지만
한기가 남하하여 강한 바람을 동반한 꽃샘 추위가 예상되오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